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컨텐츠 뭐게요? 알죠? 중고차입니다. 곧 장마가 또 오잖아요. 이제 마지막 장마가. 아하. 가장 우려하는 거 침수차. 그렇죠. 잘못하면은 잣될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그렇죠. 장마 관련 컨텐츠, 우리 침수차를 알아보자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침수차는 제일 정확한 거는 카센터 가서 리프트를 띄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전문가들의 소견을 좀 들어야 됩니다. 이 차가 어디까지 잠겨 있던 것 같고, 침수도 정말 이 낮은 침수가 있고 높은 침수, 뭐 엔진 미션까지 잠긴 침수 아니면 풀 침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일반인들이 대충 보고 판단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고차 사러 갔을 때 정말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그 정도만 좀 짚어드리려고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하베로 예시를 들어보면 얘는 이미 팔린 차예요. 솔직히 말해서 침수차는 솔직히 그냥 열어보면 티나요, 바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침수차인지 보고 싶어? 딱 문 열었을 때 여기까지만 가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냄새가 곰팡이 엄청 핀 반지하 냄새 있잖아요. 약간 이 세상 냄새가 아니다. 딱 그 냄새가 바로 올라옵니다. 어찌됐건 첫 번째 알 수 있는 방법, 냄새를 맡아보기.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침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만 찼을 수도 있잖아.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엔진 미션이잖아. 그럼 당연히 엔진룸 열어봐야겠죠. 근데 사실 위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싹 보는 거야. 만약에 여기까지 잠겼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됐어요? 그러면 닦아놨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런 데 있죠. 커넥터 가까이에서 보시면 다 마킹이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제 처음 꽂았을 때랑 좀 맞춰 놓으려고 한 거예요. 원래 부품인지 아닌지를 찾으려고. 얘랑 맞는 부품이다, 아니면 이게 없다 하나가 정비사분들도 알 수 있죠. 얘 이거 한번 교체됐던 애구나. 만약에 다른 고장이 생겼을 때 커넥터를 보고, 아, 이 부위는 한번 손 봤었구나, 그럼 다른 부위를 건들 거고, 그런 식으로 서로 암묵적으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거기까지 닦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이런 커넥터를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중고차 사러 가서 그걸 다 뜯어보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딜 봐야 되냐면, 이렇게 보면 저 아래쪽에 보면은 커버 있거든요. 저런 커버류나 멤버 쪽이나 뼈대 쪽 있죠. 교환이 안 되는 뼈대 쪽. 그런 쪽은 사실 엔진룸 밑에를 어떻게 닦을 거야.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닦아도 티가 날 거란 말이지. 근데 사실 이렇게 모하비처럼 큰 차들은 이렇게 보면 얼추 보인단 말이죠. 어찌됐건 엔진 쪽까지 침수됐나 보려면 일단 엔진룸을 열어 깨끗한지 봐. 만약에 좀 의심돼, 여기가 그냥 너무 깨끗해요? 그러면 사실 볼 거 없지. 시동 걸었는데 소리도 좋고, 그러면 볼 필요 없어요. 근데 뭔가 좀 찜찜하다? 그러면 이제 커버 뜯어가지고 커넥터를 하나씩 빼봐야 돼요. 그래서 안에 쪽 보면서 흙이 있나 없나, 물이 있나 없나 이런 거 봐야 되고, 그리고 저 밑에 커버나 뭐 멤버나 막 이런 쪽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큰 차들 아니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아까 되게 좋은 거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커넥팅 거기 이게 마킹돼 있잖아요. 그거는 생각 못했죠? 생각 하나도 못한 거라. 사실 저도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이 머리뼈 한 230개쯤 만들어줄까? 근데 사실 침수차가 그렇게 막 흔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딜러라면 침수차를 팔지 않아요. 침수차를 취급할 수 있는 거는 수출업자들은 취급할 수 있대요. 수출업자들은 그걸 사고 팔고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어찌됐건 우리가 한국 고객님께 판다? 그러면 고지를 무조건 해야 되고, 고지의 의무가 있어요. 고지를 안 했을 경우 팔았는데 침수로 났다? 그럼 무조건 그냥 환불해주는 거야. 그러려고 우리가 성능 보고 성능 보험비를 내는 거예요. 거의 성능장에서도 침수를 안 봐준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성능 점검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침수차가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의심될 때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보통은 침수가 이렇게 풀로 다 잠기는 차는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뭐 여기까지 잠긴 게 있을 거잖아요. 엔진룸까지는 안 건드렸다고 쳐보자고, 한 여기까지.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다 아실 거야. 안전벨트 끝까지 뽑아봐라. 그러면 안전벨트를 뽑았을 때 여기에 뭐 흙이 있거나 젖어 있거나 하면 이 밑바닥 쪽에 안전벨트가 내려가 있을 거잖아요. 얘도 같이 젖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걸 보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이게 연식이 이게 있잖아요.
근데 너무 새 걸로 갈려져 있으면은 약간 의심해 볼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새 거라기보다는 어찌됐건 만약에 얘가 이렇게 끝까지 뽑아서 흙탕물이 있는지 뭐 물에 젖은 흔적이 있는지 물자국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라벨이 있어요. 라벨에 보면 딱 대놓고 써 있단 말이야. 22년 4월 23일이라고 딱 대놓고 써 있어요. 그럼 얘 연식이 뭐예요? 22년 4월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차가 출고됐을 때 같이 나온 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방법, 안전벨트 확인하기. 끝까지 봐서 물자국 있나 보고, 그리고 밑에 라벨지, 연식 확인하기. 이 차랑 맞는지. 자, 그 다음 아마 이게 가장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이런 헤라 같은 거 있으면 좋아요. 중고차 보러 갔을 때 그럼 이걸로 딱 넣어가지고, 이것도 이런 얇은 헤라 말고 두꺼운 거 넣고 이렇게 딱 넣어서 제끼면 뜯긴단 말이야. 다 뜯어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진짜 침수로 의심이 돼, 다 뜯어야 맞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찝찝함을 남기고 차를 사면 후회합니다. 전 제가 고객님 왔는데 이 차가 마음에 드는데 침수만 아니면 사고 싶대, 난 다 뜯어요 진짜. 본 앞에서 바로 다 뜯어드립니다. 다 뜯어버려요. 그래야 확인이 될 거 아니야. 요거를 뜯고 아니면은 정말 사정이 피치 못해, 그러면 그냥 이 정도만 뜯어도 요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라인이 연결돼 있잖아요, 스텝 쪽으로. 그럼 요 안쪽을 보면 흙탕물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침수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봐도 되지만 만약에 뭔가 좀 의심스러워, 그럼 다 뜯어서 보면 일자로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일렬로. 이거는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손도 안 들어갈 뿐더러. 아, 근데 저 옛날에 전 회사 다닐 때 그 약간 디테일링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 문의 전화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차 침수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이걸 깨끗하게 지워줄 수 있냐. 뭐라고 하셨죠? 그거 하면은 우리 둘 다 큰일 나니까 못 해드린다. 맞아요. 그거 불법이에요. 침수차를 뭐 수리해서 파는 건 좋은데 고지를 하고 팔아야지.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애초에 숨기고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침수차를 판다? 그럼 그냥 다 끼리끼리 논아 먹는 거야, 불법 해가지고. 그냥 신고해서 다 같이 보내버리자. 바로 신고해버려. 경찰 불러.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아, 그리고 뒤에도 똑같아요. 근데 어차피 플라스틱이란 말이야, 밑에. 똑같이 이거 그냥 고무 똑같이 웨더스트립 뜯어봐야지. 웨더스트립 까보고 여기 플라스틱 뜯어봐야지.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의자 떼는 게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의자 떼는 거 그 맞는 복수알만 있으면 정말 쉬워요. 네일 그냥 까면 되니까. 그렇죠. 그냥 뒤에 자리를 뗀다? 그럼 밑에 들어가서 딱딱딱 따고 그냥 의자만 이렇게 통째로 들어서 빼면 돼. 밑에 커넥터 빼고. 그래서 의자도 한번 빼보면 좋아요. 근데 여기는 의심되는 차량일 때야 모든 차를 가서 떼면 안 돼요. 그럼 잘못되는 거야. 마음에 드는 차가 있을 때 해라.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뭐 하나를 봐, 냄새를 맡았는데 수상하다. 안전벨트를 뺐어? 아, 뭔가 물자국 있어. 수상하다. 뜯었어? 와, 수상한데? 그때 뜯는 거야. 처음부터 가서 의자 좀 떼봐도 될까요? 이러면 안 돼요. 아, 테크들이 이제 그렇죠. 테크가 있지. 하나씩. 약간 그 퀘스트 깨는 느낌으로 하나씩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거 의자를 또 떼봐야 되냐면, 보통은 이제 의자 밑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손세차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의자 밑에 뭐가 되게 많아. 모듈, 뭐 배선, 그냥 모든 게 좀 전자장치가 많아요. 커넥터도 많고. 그러면 침수차가 왜 위험한 거냐면 거기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선을 물에 담그지 않잖아요. 전선이 이런 모듈이나 커넥터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류가 생기겠죠? 그래서 의자를 뜯어서 커넥터까지 보고, 커넥터도 마찬가지. 안에 봐야지. 앞에랑 똑같아요. 커넥터 연결할 수 있는 부위가 있다? 다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배선이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하나가 터지잖아요. 어디가 터졌다라고 확실히 알 수가 없대. 그거를 알려면 모든 데를 다 이렇게 일일이 모든 선을 다 찍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 실상 만약에 뭐 하나 선이 잘못됐어. 그럼 새로 접지를 따가지고 만약에 교체한다고 쳐봐요. 그거 해봐야 진짜 많이 받아요. 5만 원이야. 몇 시간 이거 찍을 수 없단 말이야. 물론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통짜발이로 다 나가서 뭐 달달하게 수리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리스크를 굳이 안을 필요 없어요. 차는, 이 세상에 중고차는 정말 많고 내가 그런 리스크까지 감수해가면서 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총 4가지 봤어요. 엔진룸, 안전벨트, 웨더스트립 아래쪽, 그리고 시트까지. 그럼 이제 마지막 뭐 봐야 되냐? 도랑꾸 봐야죠. 원래 트렁크 플로우라고 하는 이 밑에 부분 있잖아요. 짜잔, 없다는. 이 차는 왜 이러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볼 거면 사실상 진짜 밑에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좀만 숙이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깨끗해.
이거 봐봐요. 엄청 깨끗하죠. 그리고 이런 부식 같은 것도 다 확인하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프롤로우 보는 거는 우리 PD님 차로 대체하겠습니다. 문 한번 열어주세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이제 트렁크 매트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들어보면 이제 밑에 쪽 찐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또 얘를 들어야 돼. 그럼 이렇게 봐봐요. 아, 이렇게 어. 또랑처럼 그렇지, 파였네요. 또랑이 있단 말이야. 이게 보면은 이런 캡 같은 걸 뜯으면 물이 찼을 때 빠지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얘가 뭐 물 차는 흔적이 있었는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플로우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이렇게 5개 정도를 봤어. 그래서 뭐 이제 스스로 판단을 내리실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네, 솔직히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별거를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걸 안 하는 딜러가 나쁜 게 아니고 침수차를 속이고 파는 올려놓는 그놈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대놓고 침수차입니다 써주던지 아니면 성능지에 딱 표시를 해놓던지 그런 것도 안 해놓고 전화해서 사장님 이거 혹시 침수됐나요? 아, 네, 이력이 있어요. 그제서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내수를 하러 가려면 이제 뭐 인천, 수원 뭐 이렇게 가는데 다 가가지고 차 보니까는 이거 침수차인데요? 그럼 진짜 같은 딜러인데 진짜 짜증나요. 왜 장사를 그렇게 하세요?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러면서 좀 싸우게 된단 말이야. 그럼 손님은 무슨 죄야? 우리를 믿고 고객님이 왔어. 그럼 시간 다 버렸잖아요. 우리도 이동하는데 기름 다 쓰고 시간 다 버리고. 그런 좀 몰상식한 짓은 좀 그만해야 됩니다. 딜러들도 좀 개선을 해야 돼요. 정신을 좀 개조를 해야 돼. 근데 정상적인 딜러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맨 처음에 딜러 하기 전에 딜러들은 다 나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정말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몇몇 몰상식한 뭐 허위하고 불법하고 뭐라 그래? 뭐 계약금 걸어놓고 환불 못 해줄 거면은 뭐 위약금 내라. 이런 머저리들 때문에 다 욕먹는 거야, 진짜. 그래서 뭐 저 하나만 열심히 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모든 딜러분들이 이제 정직하게 하는 분들이 많은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이렇게 불법 하는 분들도 좀 정상적인 일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오늘은 완벽하게 침수차를 거르는 법이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우리가 중고차 상사에 왔어. 이런 식으로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조금 수상해. 그러면 얘가 침수인지 아닌지 이걸 내가 알아야 이 침수차를 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돈을 주고 의심될 차를 안 사는 게 맞아요. 만약에 제 고객님이 왔는데 조금이라도 의심돼? 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카센터 가서 점검 볼 거 아니면 굳이 안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차는 정말 많아요. 내가 3천만 원짜리 뭐 찾아주세요 하면 다 찾아드릴 수 있어. 꼭 이 차가에 꽂히셨어? 그러면 그때 카센터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진짜 딱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방법들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절대 이걸로 완벽하게 걸렀다고 할 수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모든 게 이 차가 너무 다 마음에 들어. 근데 정말 조금의 일말의 뭔가 의심이 남아있다? 그때 그냥 카센터 가셔서 침수차인지 아닌지 한번 봐달라고 하세요. 웬만한 기술자분들이 알아서 다 봐주실 거예요. 그게 제일 속 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장마철 대비해서 침수차를 보는 법을 한번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PD님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아니, 처음에는 이거 지금 한 걸 누구나 다 아는 거라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좀 뭔가 커넥터 보는 부분 좀 새로운 것도 알게 됐고 이거 많이들 안 하시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거는 완벽하진 않지만 맞아요. 이거라도 해야지 덜 맞는다. 맞아. 확실한 거는 이걸 보고 나서 카센터 가서 확실하는 게 확실한 거다. 그렇죠.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래도 침수차를 의심할 수 있는 능력은 생겼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좀 완전벨트도 뽑아보고 하면 전문가 같잖아. 그러면 이제 또 딜러들이 또 이렇게 막 사기 좀 쳐볼까 하려다가도 또 못 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딜러들이랑 기싸움에서 좀 이기시고 조금이나마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장마철 침수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침수차는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자, 그럼 이상으로 우리 침수차 거르는 법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입니다.
네.